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업 시간에 하게 되는 놀이라던가 시합 같은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참여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학교에서 좀 많이 놀아 봤을 텐데 항상 재미있었나요? 뭐 시합을 한다거나 놀이를 한다거나 경쟁을 한다거나 이런 온갖 놀이 형태의 것들에서 항상 즐거움을 느꼈나요? 다 즐거웠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과거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도망.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장된 표현으로 분위기를 망치고 자꾸 회피하려고만 하는 이런 친구들을 놀이하는 동안에 본 적 있나요? 물론 선생님은 경험이 좀 많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친구들을 한두 명씩은 봤던 것 같아요. 분노. 기를 쓰고 이기려고만 하고 화를 참지 못해서 거친 태도를 보이는 친구 본 적 있나요? 아까 앞에서 나왔던 친구들보다 이런 친구들을 선생님은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같은 편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같은 편 친구들과도 다투기도 합니다. 이런 친구들 기억나지 않나요? 무시. 놀이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친구들도 있죠. 이런 친구들은 같은 편 친구들을 힘 빠지게 하고 놀이의 진행도 잘 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에게 너 왜 규칙을 지키지 않니? 몇 마디 했다가는 싸움이 나기도 하고 아예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기도 하죠. 탐욕. 잔꾀. 앞에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덜 보이긴 하지만 보상이 있다면 열심히 하지만 보상이 없다면 딴청을 피우는 친구들도 선생님은 좀 봤던 것 같아요. 특히나 혼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딴청을 피우면서 규칙을 어길 방법을 찾느라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이런 친구들도 놀이를 할 때 분위기를 많이 망치죠. 무관심. 상대편뿐만 아니라 같은 편의 상황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즐거운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항상 적극적이다 못해 거칠어져요. 그러다가 결국 누군가가 다치기도 하고요. 이런 친구들도 종종 보는 것 같죠? 일탈. 앞에 나와 있던 유형들에 비해서는 좀 많지 않기는 한데 너무 적극적이다 보니까 위험한 행동으로 놀이를 방해를 해요. 그리고 자기만 즐거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이런 친구들도 선생님은 좀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자, 이렇게 앞에 나왔던 것처럼 도망을 간다거나 일탈을 한다거나 무시를 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다면 놀이는 어떻게 될까요? 예상하듯이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놀이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가?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놀이의 고수 6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6단계를 선생님이 소개를 해줄 테니까 한번 자신의 수준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 무기력. 1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무기력이란 말 좋은 말일까요? 자, 1단계는 열심히 안하고 억지로 하는 사람, 대충 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이 1단계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놀이 수준 1단계. 2단계 승부욕. 자, 2단계 승부욕입니다.
무조건 이기는 게 중요한 사람, 규칙을 지키지 않고 우기는 사람, 놀이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2단계에 속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돌아봤던 그런 친구들이 1, 2단계에 속한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3단계) 규칙. 자, 3단계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던 단계들에 비해서 단계 제목부터 뭔가 분위기가 다르죠. 자, 3단계에 속하는 사람은 팀을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 규칙을 지키면서 활동하는 사람이 3단계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 3단계부터가 중수죠, 중수. 1단계, 2단계는 하수, 3단계부터는 중수. 그런데 제대로 놀기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왜? 이 단계부터가 중수 단계니까요. 4단계 즐기기. 자, 4단계 즐기기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을 규칙을 지키면서 놀이 자체를 즐기는 이런 사람들을 4단계, 중수단계, 4단계에 속하는 즐기기 단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놀이의 기쁨을 슬슬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5단계 배려. 5단계입니다. 자, 놀이의 고수 6단계까지 있다고 했죠. 6단계까지니까 3, 4단계는 중수단계, 5단계부터는 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못하는 친구에게도 기회를 주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 이런 친구들이 5단계에 속한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이와 삶의 높은 수준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드디어 5단계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6단계 창조. 자, 6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고수 단계 중에서도 윗급이죠. 기존 놀이를 바꿔보거나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친구들이 6단계에 속합니다. 합리적인 규칙, 즐거움, 배려하는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요, 만드는 겁니다. 아예. 자, 6단계쯤 되면 뭐 초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놀이의 고수 6단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은 놀이 수준이 몇 단계에 속하나요? 선생님이 봤을 땐 1단계나 2단계에 속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자기가 1단계나 2단계에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초등학생이니까요. 자, 그렇게 단계가 자신이 낮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올해 몇 단계까지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은 놀이의 고수 6단계를 알아보면서 여러분이 놀이나 시합이나 여러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놀이나 시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고수라면 함께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과 여러분이 앞으로도 즐거운 시간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느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